하늘이 유독 높게 떠오른 가을날.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 사이를 비집고 서 있는 철조망 너머를 들여다봅니다. 제 연주가 그곳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반드시 곡절을 겪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과 스스로를 돕는 인간. 우리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 켜켜이 쌓아 올린 수십 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분단의 아픈 역사가 만들어낸 국제적 생태의 보고 DMZ 일원. 오직 자연에게만 허락됐던 이곳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이고, 난 강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두루미는 한 번 결혼을 하면은 재혼을 안 해요. 혼자가 되잖아? 그럼 혼자 살아요. DMZ의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공존을 선택한 사람들이 사는 곳. 친환경 농업인들이 늘어나면 주변 환경도 좋아지는. 생태 쪽에 무너지면은 우리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철새들이 오지 않고 죽은 땅이 되어버리면 저희들도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 훼손시키지 마. 거기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겸허하게 살아봐. 두루미가 우리를 아는 것 같아, 먹이 주는 사람. 세상과는 다른 바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공존의 땅, DMZ 일원의 이야기입니다. 한강의 큰 물줄기가 향하는 곳을 따라가 봅니다. 낯선 철책 안쪽. 바다에서나 볼 법한 어선들이 강물 위 바람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새들과 바람, 그리고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곳은 한강하고 최북단에 자리 잡은 유일한 포구, 김포 전류리입니다. 이른 오후 철책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강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이 그 세월을 말해주는 베테랑 어부 심상록 씨. 스톱! 그리고 아들 신미섭 씨가 아버지를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이 조석표에는 3시에 물을 밀게 돼 있는데요. 그거보다 물이 한 20-30분 정도 미리 밀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죠? 물 들어올 적에 엄청나요, 여기요. 조석암만차가 크기 때문에. 내 수가 있는데 오늘 뭐 엄청나. 아니 사람들은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곳. 한강 어부인 아버지와 아들이 오늘도 배에 오른 이유는 거센 물살을 이겨내고 살아낸 덕에 유독 달다는 이 새우들 때문입니다. 물이 빠진 조금 때 그물을 내리고 물이 차오른 만조 때 그물을 들어 올리면 김장의 제격이라는 귀한 전류리 새우들을 잡아 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한강 새우잡이라니 생소하게 느껴지시나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한강의 끝자락. 이곳 전류리는 그만큼 다양한 어종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입니다. 새우가 뭐야 이거? 이게 뭐고 저렇게
참게랑 숭어요. 아우, 참게가 많이 나왔네. 이거 어머. 어로 한계선 바로 아래에 위치해 군부대의 허가가 있어야만 조업이 가능한 곳. 전류리에는 단 4척의 배가 남아있는데요. 그중 심상록 씨는 가장 오랜 경력의 한강 어부입니다. 김포시 하성면 전루리 심상록입니다. 네, 여기서 한 70년 했을 거예요.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학년 6반이에요. 배 위에서 보낸 70여 년. 지나는 바람에도 흔들리고 나부끼던 지난한 세월을 심 씨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국 건장 일어나고 울반 있다가 내가 여기로 왔다고. 그때는 이 비행기가 여기가 훈련장에 들어서 공중에서 떠서 그냥 거기 와서 그냥 못 쏘는 거 뭐. 그때는 24배가 있어서 여기서 이강 타고선 광화로에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오고 마포강까지. 메마른 철책은 사람들의 발길을 끊기게 만들었지만 그 아래 강물을 따라 흐르는 생명의 순리까지 끊어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리를 따라 이곳에 남은 사람들은 강이 베푸는 풍요를 온전히 누리며 전류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잠시 후 두 부자가 바삐 움직입니다. 저 이빨 잠그지 마라. 조금만 잠가. 들어. 그렇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아들 미섭 씨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눈엔 영 성에 차지 않나 봅니다. 그 밑에서 나가잖아. 그걸 뚝 빼줘. 그렇게. 아들이 진땀을 빼네요. 이거 공 잘로 집어펴겠다. 그래도 그물이 무사히 내려갔습니다. 그물이 길긴 꽤 길구나. 네, 꽤 길어요. 저리. 어디 나갔더니. 우리가 들어갔잖아. 네. 아버지의 평생이 어린 새우잡이. 그 자랑스러운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미섭 씨의 꿈입니다. 아버님 일을 물려받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거의 한 1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금융 쪽에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사회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고향에 내려와서도 생활을 해보고 했었는데 확실히 여기 마음이 편해요. 5층 아파트와 광활한 평야, 그 사이에 솟아오른 서늘함 너머로 세월을 흘려보내고 다시 들여오는 초연한 물줄기의 흐름. 이곳에서 부자는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각박한 삶에 내몰렸던 순간 아버지와 전류리가 기꺼이 내어준 넓은 품을 아들은 기억합니다. 아유, 밥도 모자라서 갖고 오고 커피도 모자라서 갖고 오고. 아유, 여기서 마시는 커피 맛이 틀려요. 그물을 내리고 만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새우잡이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선실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몸을 뉘일 작은 공간까지 말이죠. 강이 정해준 시간을 지키며 순리에 맞게 살아온 날들. 심씨가 눕자 그동안의 세월도 함께 눕습니다. 여기서 계속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고기 나올 때 조금 때 한 2, 3일은 그때나 들어가지 고기 나오니까 못 들어가요. 좁은 데서 생활하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뭐 어쩔 수 없지 어떻게. 수십 년간 심씨와 동고동락해온 태창호.
입의 곳곳엔 새우잡이로 가족을 건사한 그의 자부심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의 딸 하나예요. 배 위에서 혼자 외롭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거 뭐 먹고 살려니까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 뭐 애들 남 부끄럽지 않게 그냥 좀 공부 좀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잘해가지고 괜찮아요. 몇 시간 후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물살이 거세집니다. 물에도 이게 사람 다니는 길 모양 이게 저 하얀 거품 올라갔잖아요. 쭉 찐 거 이거. 이게 고기 오는 물이라고 이게. 물고기와 새우들이 새하얀 거품길을 강물 위로 띄워냈습니다. 마침내 강이 허락한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는 기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심 씨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침착하게 그물을 조정해보는 심 씨. 물발이 세야 되는 걸 우리는 이제 그걸 많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초자는 그냥 무조건 그냥 그물을 아가리를 볼기는 거야. 거센 물발 사이에서 결국 들어올려진 그물. 그토록 기다린 새우떼를 만났지만 어획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목적은 요 새우 있죠? 요 새우를 잡으려 했는데 새우가 오늘 적게 들었어요. 잡고 이겨만 있는 거. 아주 부진해요. 아주 안 잡혀서. 날이 이래서 그런지. 궂은 날씨에 새우잡이는 부진했지만 심 씨는 오늘 하루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습니다. 물이 허락해주는 것만큼은 우리가 새우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욕심으로다가 그냥 더 많이 잡으려고 길에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차례 새우잡이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책문이 열리자 어김없이 강에 나선 심 씨 부자. 그런데 오늘은 태창호가 꽤 분주해 보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새우를 싣고 들어오는 심 씨의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 보이는데요. 새우가 뭐야 이거? 어제보다 많이 잡혔네요? 잡고기가 많아, 잡고기가. 새우는 별로 없고. 오늘은 새우가 만선이네요. 기분 좋은 엄살을 피우는 아들에 이어 아버지의 은근한 자랑도 이어집니다. 이거 숭어 잡으셨어요? 이거 잡은 건데. 아픈 역사의 뒤안길에서도 흐름을 멈추지 않은 한강은 전류리에 생명의 줄기를 이으며 풍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오늘도 심 씨는 강이 주는 풍요를 감사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DMZ 일원의 생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새롭게 가꾸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해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철새가 하나둘 날아들고 벼가 고개를 낮춰 가을이 무르익음을 알리는 때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오금리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약 20km를 달려와 민통선 검문소를 지나면 펼쳐지는 장대한 평야. 눈이 부신 풍경 너머 이곳에서 가을거지의 한창인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네, 저는 파주시 탄현면 오금일리 이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네, 여기는 거의 벼농사고 철새는 여러 가지 철새가 많이 오는데 특히 제일 많이 오는 게 기러기 종류가 많이 오고 철새들이 모이면은 체험학습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가 좀 변화를 시키자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민통선 안 통제 속에서 침묵을 지켜오던 오금리는
김영수 이장의 노력으로 생태 체험 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토끼예요, 토끼. 진짜 맞는 거야? 귀엽죠? 저희 잡았어요. 저 방학김에 잡았어요. 나와요, 지금? 보이해야지. 처음엔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이장은 자신의 땅을 생태 학습 부지로 내놓으면서까지 주민들을 설득했는데요. 이제는 주민들이 생태 해설사를 자처하고 직접 만든 썰매로 썰매장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들은 오금리의 자연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습지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탄소를 먹어요. 맞아. 탄소를 먹어요. 탄소를 흡수해요.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한테 좋으면 좋았지 유리하고 제약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 마을을 바꾸는 일이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 리는 없겠죠. 김 이장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가장 먼저 찾고 의견을 구해왔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 윤남수 씨였습니다. 이게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던데. 챙겨주는 건 아니고 제가 없으면 일을 못 하니까요. 아이고 이장님 막 여기서 막 생태 관광하고 하시는 거 어떠세요? 힘은 들지만 또 보람도 한쪽은 있어요. 많이 도와주신다는데. 남군이 하니까 해야죠. 안 할 수 없지, 남편이 하니까. 지금 그 생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주주지 신청한 데를 받아가지고. 김 이장의 또 다른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DMZ 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인데요. 오금리를 생태마을로 갖고 온 세월이 쌓여간 만큼 이곳에 대한 김 소장의 자부심 역시 대단합니다. 맨 처음에는 생태를 가지고 관광한다는 거를 마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마을 주민 대부분이 말씀이 우리 마을에 뭐가 볼 게 있냐, 무엇 때문에 사람이 찾아올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아닙니다. 지평선이 보이는 100만 평의 논을 볼 데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에 한 군데 없습니다. 어차피 군사적 이유로 개발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훼손할 필요가 없고 생태를 보존하면서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금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김 이장과 김 소장은 이제 이곳 오금리를 두루미와 다양한 철새의 서식지로 복원하려 합니다. 원래 그 한반도에서 두루미가 월동을 가장 많이 했던 장소가 한강 하구입니다. 이 평야는 강 하구의 아주 중요한 그 수번 자체였었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자유가 만들어져서 많은 물골이 사라지고 지금 현재는 내륙에서는 재두루미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과거의 월동지가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금리 주민들은 두루미와 다시 한번 공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재두루미가 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볏짚 존치 사업을 해서 볏짚을 논에다 깔아주고 철새들이 거기에 앉아서 먹이를 주워 먹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철새들이나 뭐 생태 쪽으로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 쪽에 무너지면은 우리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철새들이 오지 않고 죽은 땅이 되어버리면 저희들도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의 경계에서 인간의 욕망이 닿지 않은 유일한 땅, DMZ 일환. 이곳에서 인간과 자연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임진강을 따라 민통선 북방 지역 하주 통일촌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오자 가장 먼저 얼굴을 내미는 건 통일촌의 자랑 장단콩입니다. 올해는 콩농사가 이렇게 비가 알맞게 오고 그래갖고 작년보다 조금 콩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옛날에 이제 장단군 지역인데
장단콩이 이제 왜 품질이 우수하냐면은 이 장단 지역인 땅이 전부 다 이 마사 토니까는 이게 물 빠짐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서울하고 일교차가 한 7, 8도 차이가 져갖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장단콩이 다른 데 지역보다 우수한 콩이죠. 그 옛날 임금에게 진상될 정도로 귀한 먹거리였다는 장단콩. 통일촌 사람들은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이 장단콩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장단콩 중에서도요. 두부해서 맛있는 콩이 있고 콩물해서 맛있는 콩이 있고 미주콩해서 맛있는 게 있고 다 틀려요.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73년도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살았으니까 50년이요. 여기는 황무지인데 우리가 들어와서 다 개간을 한 거죠. 지뢰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발목이 없어진 사람도 있고. 한때는 지뢰로 빗장을 둘렀던 땅,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았던 그 시절을 이연희 할머니는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총 지급받아서 사격도 했고요. 철조망 밑으로 뭐 각계전투인가 기어들어가 보기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때는요. 항상 하여튼 비상식품을 쌓아놓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세월이 흘러 맑게 갠 통일촌은 반가운 손님들이 찾는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와 진짜 겁나 많이 나온다. 우와 소리. 단절의 시간 동안 아픔을 견디고 갖고 온 장단콩은 지금의 통일촌을 찾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 그건 기분이 좋죠. 음식 만드는 사람 치고 자기가 만드는 음식 맛있게 먹는 게 최고잖아요. 이연희 할머니와 통일촌 주민들에겐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세탁소도 없고 주유소도 없고 세차장이 없어서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데 공장이 들어오면 물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통일이 되면 뭐 공장도 들어오고 그러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주민들은 괜찮아요. 그냥 이게 보존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정지역으로 보존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공존이라는 명 뒤에는 피할 수 없는 암이 존재합니다. 보존의 바람은 개발의 욕망과 부딪히기 마련. 2014년 국토부는 홍수 예방을 명목으로 일명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임진강 대규모 준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임진강이 서해와 만나는 곳 장단반도. 이곳에서 임진강 준설 반대에 앞장섰던 친환경 농업인 김상기 씨를 만났습니다. 볏짚이 잘 앞뒤로 잘 말라야 그 사용할 때 오래 두고 사용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보관했다가 이제 퇴비로까지 다시 순환이 되는 거예요. 먹고 쌀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반대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생태보다 더 중요한 건 농민의 삶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걸 준설하면 거기서 농사 못 짓잖아요. 농사 못 짓고 이제 완전 생계 터전을 잃어버리고 농민들이 여기서 살 수 있어야 농민이 친환경 농업도 하는 거고 다른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다른 곤충이나 동물도 함께 사는 거잖아요. 장단반도의 풍요는 임진강의 오랜 퇴적 작용의 산물입니다. 인위적 준설로 저류지 구실을 하는 논을 줄이면 홍수 위험은 더 커지고 주민들의 터전인 친환경 농경지까지 빼앗길 거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임진강 이쪽 저쪽에 다 논이에요. 논은 습지면서도 논이기도 하고 사실 여기는 밀물과 썰물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퇴적이 되고 그러면 퇴적하는 거는 치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퇴적된 거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기를 내주고 하천은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민물과 바닷물이 가까운 생태계의 보고 임진강 습지. 여름엔 우리의 고유종인 금개구리와 천연기념물 뜸부기가 울고 겨울엔 붉은 눈매가 인상적인 제두루미와 위풍당당 참수리가 날아드는 다양한 생물의 낙원입니다. 생태계의 한 일원으로서 이곳 농민들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농민들은 농사 짓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하면서 살겠다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게 곤충도 지키고 새도 지키고 강도 지키고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야라고 하는 것의 명분까지 알게 되면서 되게 좀 자부심도 느끼게 됐던 거죠. 힘들었지만. 4년 동안의 반대운동 끝에 주민들은 임진강 습지와 60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친환경 농경지를 지켜냈는데요. 이는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급식을 그리고 철새를 위한 보금자리를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농민이 살면 주변 생태계도 살아날 수밖에 없고 친환경 농업인들이 늘어나면 주변 환경도 좋아지는 생태에 기반한 유기농 친환경 농업은 묘하게 그런 게 같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 답은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발의 욕망과 보전의 바람이 충돌하는 땅, DMZ 일원. 인간과 자연, 그 공존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2023 DMZ 오픈 에코피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생태와 같이 어우러지는 물지속 가능한 우리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내에서 갖고 있는 관심보다 해외에서 갖고 있는 DMZ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큽니다. 생태보건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 게리 피터슨 교수는 공존을 위한 첫걸음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do is change the way we think about wealth, to change the way we account for assets. So if you're destroying something, that should count economically as well. A famous economist said that the way the world economy works now is like a soccer team playing where they only count the goals they score. And you're never going to win the game if you also don't have a defense. So we need to think about building the earth, restoring the environment is giving us this defense so we're not damaging ourselves and losing the game. So I think to change the way we count for what's good, of moving away from not economics, but counting the real wealth that people have from nature. And that there are many ways to do this, and Korea and the province should think about adopting some of these green accounting ways, as well as business. 경제적 인식의 전환,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나라 일대 국립생태원장을 지내고 이번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재청 교수는 지금 가진 걸 지켜내는 것이 경제적 인식 전환의 밑바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바로 토지를 쓰신 박형희 선생님이신데요. 한국생태학회가 세계 생태학 대회라는 걸 유치했어요. 잊지 못해요. 박형희 선생님이 그러니까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 줄로 핵심을 그냥 딱 때린 거잖아요. 원금 건드리지 마. 지금 환경 훼손시키지 마. 그리고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겸허하게 살아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나빠진 환경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이를 위한 인식의 전환.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제의 대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철새의 보금자리이자 천혜의 자연 경관이 쏟아지는 곳.
여기는 경기도 최북단 연천입니다. 북한의 평강에서 발원해 철원을 거쳐 연천으로 흘러드는 한탄강은 임진강을 만나 저 먼 황해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펼쳐지는 주상절리를 따라가서 우리는 한 어부 부부를 만났습니다. 깊기는 한 3길도 넘나 봐. 아들. 남편 이영배 씨가 그물을 잡으면 아내 이화섭 씨는 줄을 잡습니다. 어따 뭐가 잡히냐? 하루 전 놓아둔 그물을 들어 올리자 지난 밤 사이 그물에 걸린 참개가 따라 올라옵니다. 어부에게 이 순간 느끼는 손맛보다 더 맛깔스러운 건 없습니다. 옛날에 진상 하던데 아니야, 진상. 임금님한테. 가을바람이 참개를 살찌운다더니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이거 봐요. 이거 쏘가리 뭐. 쏘가리에 힘 좋은 메기. 그리고 펄떡이는 장어까지. 이곳에선 다양한 토종 민물고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임진강과 한탄강 두 물줄기가 한데 모이는 곳 합수머리. 이 물은 암물이 암물. 한탄강은 임진강은 순물이고. 순물과 암물,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합수머리가 생명으로 넘쳐납니다. 자, 갑시다. 이 넘치는 생명의 품에서 부부는 살고 있습니다. 그물 잡아요. 임진강과 함께 달려온 인생의 희노애락. 부부가 같은 배를 타기 시작한 지 어느새 40년째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쌓였을까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최근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놈은 물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 아주 이 이끼가 많이 끼면 그물을 거기 올리기가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 너무너무 힘들죠. 다리 보수 공사하느냐고 참 그러니까 이 물이 망가지기 시작한 게요. 1985년도부터 망가졌어요. 한탄강 댐이 생기면서 그리고 막 공장들 막 들어쓰고 물 반 고기 반이라 불릴 만큼 어획량이 풍부했던 임진강. 하지만 계속되는 개발과 연이어 들어선 댐은 물길을 바꾸고 수중 생태계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저런 버드나무가 댐이 생기니까 막고 하니까 저런 데가 그때는 이 고기가 지게에다 이렇게 걸칠 정도로 컸어. 그 못된 인간들이 그냥 물 버리면 그 알가진 거, 송사리, 뭐 다슬기 아주 전멸시켜버렸다. 댐 건설로 강바닥에 쌓인 진흙은 다슬기 먹이인 물풀을 자라지 못하게 했고 댐 방류로 바뀐 강의 수온은 물고기들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민들은 강의 변화를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항상 이 방류를 항상 같이 해요. 또 내일도 해. 우리 또 다슬기 작업도 하고 이런 걸 하지. 다양한 종의 어린 물고기를 방류해 부족한 수산 자원을 회복시키려는 건데요. 이 씨와 어민들은 임진강의 강인한 생명력을 믿고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 토종고기 그 참마자, 모래마자, 피레미 이 물고기들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네가 자꾸 주니까 자기네들도 살라고 작아도 그냥 알을 낳고 부화하잖아. 그렇게 임진강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참게가 가장 맛있을 때예요. 장도 꽉 차고.
아내 이화섭 씨가 점심 준비에 한창이네요. 어머니 아침에 고기도 잡으시고 요리도 하시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남들이 맛있다 그러면 재밌어요. 빛깔 좋은 고춧가루 듬뿍에 손수제비까지 찢어 넣고 한 소끔 푹 끓여냅니다. 직접 만든 밑반찬과 직접 잡아 올린 알이 꽉 찬 참게탕으로 차린 한상. 아낌없이 내어준 임진강의 산물로 만든 한 끼입니다. 언제까지 이 강에서 어부로 살아가시려니? 아, 뭐. 근데 내가 죽어야 하겠지 뭐. 어? 뭐 배운 게 있어? 고기잡이 빼니 배운 게 없으니까 터전이 여기고. 그렇게 임진강 어부는 강의 넉넉한 품을 아끼고 가꾸고 누리며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허락한 삶의 터전을 더욱 가꾸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임진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곳 삼곤리입니다. 가을을 맞아 선홍빛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뎁사리가 반기는데요. 삼곤리의 새로운 자랑, 뎁사리 공원에서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나와서 보니까 이게 수모를 낸 지역이지만 너무 아까운 거야. 한 팀장이 우리 여기를 한번 이렇게 공원화를 조성해서 외집분들을 좀 오게 해서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하는 걸로 좀 여기도 알리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몰로 터전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 주민들은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선 밭을 갈아야 돼. 갈아가지고 로타리 치고 또 뭐 이렇게 저 풀 나는 것도 있으면 다 김 메고.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심고 가꾼 2만여 그루의 뎁사리는 삼곤리의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올해만 무려 13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는데요. 자연과 함께 살고자 했던 마음은 마을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했습니다. 이거 내가 먹다 마는 거야. 그만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여기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장사도 하고 많은 돈은 못 벌어도 가용돈 정도 쓸 정도로 이렇게 벌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뭐 서로 좋아들 하시고. 주민들은 개발이 아닌 공존을 택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또 우리가 또 그런 건 또 반대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그런 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이 좀 망가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연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지혜를 물려주는 것, 삼곤리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가을의 끝이 언제나 아련한 건 절정에서 지는 아쉬움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다시 해가 떠오르고 눈꽃이 화려하게 피어날 때면 반가운 손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잔물결 위로 월동지를 찾아 나서는 두루미떼가 날아들기 시작하는데요. 두루미들과 함께 DMZ 일원의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연천군 중면 횡산리. 이곳에도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의 초입, 횡산리가 가장 소란할 때입니다. 바가지 어딨어? 바가지 왜 4개만 갖고 왔나? 율무 먹고 기운 내라. 마른 논밭에 율무를 뿌리는 일은 서기호 씨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인데요. 이게 율무라고 이게 우리 두루미가 이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이게 벼보다는 이게 율무가 엄청 좋아해. 우리 두루미가. 이게 율무 두루미라고 그러지 이제 여기서는.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말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한반도를 찾은 두루미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율무입니다. 전국 율무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연천을 두루미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천의 얼지 않는 여울은 두루미의 잠자리터로 제격인데요. 지난 겨울에만 383마리의 두루미와 865마리의 제두루미가 연천을 찾았습니다. 그야말로 두루미의 천국인 연천. 그런데 최근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그전에는 그 율무를 연천군에서 한 70% 이상은 생산이 됐어요. 율무가. 그런데 지금 이제 가격이 이제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농가가 이제 전부 안 심고 있어요, 그걸. 자연적인 먹이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서 씨는 두루미의 월동지를 지키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매일 율무 뿌리는 일을 거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서 씨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아래쪽에 그 부분이 먹이터를 우리가 조성을 해놓은 데예요. 거기 조성을 해놨는데 이게 너무 적다. 작년에 엄청 많이 앉았거든. 거기 한 몇백 마리가 앉으니까 자리가 좁더라고. 그래서 금년에 이쪽에 토끼섬이 저기 저거예요. 토끼섬이 저건데 그 여울에 많이 앉아요, 두루미가.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고기도 잡아먹고 거기서 잠도 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먹이터를 조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많은 두루미가 찾아올 수 있도록 먹이터를 확장 조성하고 있다는 서 씨.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사이 토끼섬에 두루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정하고 이 두루미는 한 번 결혼을 하면은 재혼을 안 해요. 혼자가 되잖아? 그럼 혼자 살아요. 두루미는. 정수리가 붉어 그 옛날 단정학으로 불린 두루미. 시인 서정주는 두루미를 보며 천년 맺힌 시름을 출렁이는 물살도 없이 흐르는 고운 강물이라 노래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신의와 평화를 지키며 사는 두루미로부터 우리 민족은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온 겁니다. 서기호 씨도 그런 두루미를 소중히 생각하기에 직접 다친 두루미 구조에 나서는 등 두루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그 전주에 걸려서 다친 두루미를 봤어. 조금 일찍 우리가 일찍 연락만 받았으면 일찍 가서 구조를 했을 텐데 좀 연락이 늦어갖고 거기 전날 갔더니 폐사돼 있더라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율무를 뿌려뒀던 빙의 여울에 두루미가 찾아왔습니다. 먹이 주면은 먹이 먹으러 또 날라와요. 두루미가 우리를 아는 것 같아. 먹이 주는 사람을. 흐뭇해요, 우리는. 그게 지금 두루미를 여기 한 300~400마리가 꽉 앉았을 때는 엄청 보기 좋아요. 겨울 찬바람 속 두루미 맞이가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고고한 자태를 마음껏 뽐내며 서 있는 두루미를 볼 때면 고생스러움은 눈 녹듯 씻겨나간다는 서 씨와 주민들. 그런 노력을 아는지 올해도 어김없이 날아든 두루미가 횡산리의 설원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떠오르기도 합니다. 대립의 부산물로 생겨난 경계, DMZ 일원, 고립무원에서도 생명은 이어졌습니다. 자연은 다시 한번 인간에게 품을 열어줬고 그 안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순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서로 도우며 사는 법을 고민하고
축적된 풍요를 아끼며 누리는 삶. 그렇게 DMZ 일원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이곳을 공존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